자, 우리가 주식이 자, 1000주를 이제 발행하는 회사와 왼쪽에 취득하는 회사 해서 자, 시가가 1,200원일 때 양쪽을 서로 이제 발행하고 취득하고 이제 배당 결의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에서 자, 발행을 해요. 자, 그럼 주식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 자, 그럼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러면 1000주에 주당 1000원이니까 자본금은 100만 원이 되고, 자, 차변에 돈을 받는데, 자, 이걸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얘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돈을 주는데 취득하는 회사는 얼마 주고 사게 되죠? 이걸 사는 사람은 액면가로 절대 못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당 1,200원에 120만 원에 사겠죠. 그러면 120만 원에 사고, 그럼 돈을 120만 원을 지급할 거고, 그럼 이 발행한 회사한테 그래서 발행 가격이 시가가 되어서 12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서로 이제 양쪽에서 발행했을 때와 사왔을 때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취득한 오른쪽 회사는 자, 여기에서 자,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우리가 주식을 지금 1000주를 가지고 있고 장부 가격이 120만 원이고, 그리고 한 주당 1,200원짜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 둘 거예요. 우리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우리 주주총회 하는 날을 결의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결의일이 주주총회를 하는 날인데, 자, 그럼 주주총회 하면서 주주들한테 배당하기로 하면, 자, 어제 제가 어떤 돈으로 배당한다라고 했죠? 2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할 거예요. 그럼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는데 그걸로 배당해 주면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배당하는 금액만큼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 줄 건데,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한다고 볼게요. 현금 배당 예를 들어 1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주총회 하는 날 현금 배당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돈 나눠주면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 될 거야. 서로 돈 먼저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의를 냈죠. 그럼 그만큼 이제 줄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주는 거잖아. 못 주는 거잖아. 그래서 부채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그럼 100만 원 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이다 라고 쓸 거예요. 얘는 지금 현금 배당이에요. 그럼 지금 이 미지급 배당금은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줘라라고 해서 내 돈 나간다고 줄일 건데, 이익잉여금을 줄일 건데 아직 못 준 거잖아. 그래서 얘 성격은 부채예요. 얘 성격은 부채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다음 주식 배당 1000주 하기로 했다고 볼게요. 그럼 주식 배당 1000주를 하면, 자, 우리 주식이 액면가가 1000원짜리니까 그럼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주주총회하는 날 주식을 발행해 줄 수 있나요? 현금 배당도 못 하는데 무슨 주권 인쇄 가지고 나누죠. 그럼 며칠 안에 해주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0주 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제 본 적이 있어요. 어제 본 적이 있으면 그 안에 그거예요. 그거 자본이겠지. 그죠? 자본에서 제가 자본 조정에 썼던 애 중에 하나예요. 얘는 자본 그냥 조정이라고 다 쓸게요. 얘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 그 적은 데 보시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주주총회를 끝내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면 이제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럼 금전 배당이 100만 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이익 준비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립을 하고 최소 정립하면 상보상 최소 정립하면 현금 배당의 10%를 정립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210만 원만큼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을. 자, 이게 우리 결의일날 주주총회 할 때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취득한 회사가 결의일날 주주총회 할 때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현금 배당은 결의일이 이 날짜가 우리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건 이 날짜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배당금을 받게 되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배당금 수익. 근데 이날에 지금 돈을 안 줬으니까 아직 못 받겠죠. 그래서 이날에 미수금이라고 이렇게 써둘 거예요. 미수금이라고. 자, 뭐 주주가 엄청 많이 있겠지만 그냥 얘 한 명이다라고 가정하면 이 100만 원 얘가 다 받게 되겠죠. 혼자라면. 그러면 이 회사가 배당금 수익 100만 원, 미수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은. 자, 다음 주식 배당을 보면 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주식 배당은 배당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금 배당도 실시해야 될 거고 주식 배당도 실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실시를 할게요. 자,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해요. 그럼 이 회사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적어뒀죠. 이 미지급 배당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했으면 현금으로 이렇게 100만 원 줬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제 현금 배당 수령을 하면 저 돈이 이 회사로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는 이제 미수금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우리가 주식 배당할 때도 뭐 주식을 사와서 주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럼 우리가 장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지울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주식을 어떻게 줄 거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해서 줄 거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해야지.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고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본금은 당연히 앞에 제가 결의를 1000주 발행하기로 해서 100만 원 적은 거고, 얘도 100만 원, 얘도 100만 원. 자, 그럼 오른쪽에서는 주식 배당을 수령을 해요. 그럼 이 회사는 회계 처리를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자 주식을 받는 회사, 그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결의일이든 실제로 수령한 날이든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현금 배당 받는 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지 주식 배당 받는 거는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유가증권 관리대장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주식 1000주를 받았잖아. 받았으면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1000주 더 받아서 이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00주라고 유가증권 관리대장에는 써둘 거예요. 이해가시죠? 1000주 있었는데 방금 1000주 발행했다는 거 다 받았잖아. 근데 회계 처리했나요? 안 했죠? 그럼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대로 120이겠지.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대로 120이네. 그럼 한 주당 얘가 얼마가 되죠? 유가증권 관리대장에서는 600원으로 떨어지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론에서는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주식 수는 증가시키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 해야 한다. 그 이유가 사실은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 배당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안 하고 주식 수는 증가시키는 거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 해야 한다는 표현이 저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보면 자, 배당 받는 입장에서 현금 배당도 받고 주식 배당도 받아요. 동시에 받도록 해서 주식 이야기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얼마에 사왔고 얘가 평가를 얼마에 했고 지금 현재 얼마짜리 주식이고 막 적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현금 배당 받은 거 그것만 쓰면 끝이에요. 심지어 분계는 차변에 돈 받은 거 혹은 미수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끝이에요. 근데 주식 이야기가 3분의 2 이상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쓰고 싶도록 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아, 주식 배당은 쓰는 거 아니더라. 자, 그리고 또 현금 배당만 적혀 있을 때, 자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정기 배당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중간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럼 현금 배당만 받으면 이상하게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중간 배당을 줄 거예요. 중간 배당금 받았대. 그럼 내가
중간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나는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은 거 쓰겠죠.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려고 배당이라고 컴퓨터에 두자 쓸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격하게 손을 흔드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중간 배당금이 나야 그러면서 지금 문제 중간 배당금 적혀 있는데 중간 배당금이 내 눈앞에 그것도 얘보다 위에서 중간 배당금이 나야 하고 손 흔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너 말고 하고 팍 때려버려야 돼요. 얘는 자본 계정 과목으로 중간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은 자본 계정 과목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그 배당금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그냥 영업외 수익이에요. 배당금 받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어느 배당금에 상관없이 영업외 수익이 900번대를 쓸 건데 얘가 지금 이 계정 과목으로 있는 애가 자본이다 보니까 300번대니까 위쪽에서 있고 문제에서도 그거에 현혹되라고 계속 중간 배당금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적 있어. 너가 그 장난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걔를 제외하고 어떤 배당금을 받든 내가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셔야 돼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혹시 우리가 추석 되기 전에 제가 뭐 회계 1급 뭐 분계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라고 시간 되시면 해보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해보신 분은 느끼실 텐데 쟤네들이 나와요. 세무위급에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결일이냐 아니면 배당을 실시하는 날이냐를 문제에서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주주총회 결의만 하는 날이냐 아니면 배당을 실시하는 날이냐를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서 실시하는 날이면 결의일자 회계 처리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얘 지우면서 대변에 현금 배당이면 현금 주고 주식 배당이면 자본금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의일 때는 일단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 쓰고 배당하는 만큼 대변에 얘네들이 와야 되겠죠. 이 계정 과목은 외우면 좋고 못 외워도 자가지 컴퓨터 할 때에 어디 들어가면 얘가 보여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심지어는 코드 번호까지 알려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 결의일 날에는 배당을 실시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 처리해 놓고 실시하는 날에 그럼 얘네들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느 날 시점으로 지금 나한테 회계 처리를 요구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 실시한 날이 더 편해요. 왜냐면 며칠 날 결의안이 적혀 있어요. 그럼 결의안 날 가보면 이 분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자꾸 지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대놓고 얘는 주식이라 적어놨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현금 배당, 얘는 주식 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익용을 처분계약서 열어보면 친절하게 현금 배당, 바로 앞에 미지급 배당금 코드까지 적혀 있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주식 발행하는 쪽하고 취득한 쪽인데, 자, 오른쪽에 대한 거는 자 설명이 끝났어요. 좀 지워도 되겠죠? 왼쪽 거 가지고 좀 이론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주식 배당을 좀 가지고 볼게요. 이거 말고 자 지금 주식 배당이 지금 이거죠. 지금 여기에 일부겠지. 100만 원이. 그죠? 지금 주식 배당이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그날 못하니까 지금 타이밍의 차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주식 배당의 분계를 근본적으로 끌고 와 보면 지금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고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이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든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저 계정 과목은 그날 못 해주니까 이따가 뒤에 지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식 배당은 우리 그날 바로 해줄 수 있었다면 대변에 바로 자본금이라 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뽑아와서 얘 분계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 대변에 자본금이라 쓰면 자본금의 금액은 증가하겠죠.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잉여금은 얘는 자본인데 차변에 썼으니까 우리 배당하는 만큼 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줄어들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다시 자,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자본이죠. 그럼 얘는 자본이 100만 원만큼 증가할 거고 이익잉여금의 성격은 뭐죠? 자본이잖아. 우리 어제 봤던 마지막 분류에 있는 애잖아. 그럼 차변에 쓰니까 자본이 감소죠. 그럼 지금 주식 배당은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100만 원 있고 차변에 자본의 감소가 1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총 자본의 변화가 있나요? 없겠죠. 얘는 총 자본은 불변이에요. 불변. 또 자, 지금 대변에 자본금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뭐죠? 두 자로 증자죠. 그럼 지금 얘가 증자잖아. 그죠? 근데 돈 받았나요? 자산은 가치가 있는 거 받은 거 아니죠? 얘가 무상증자죠. 그죠? 그럼 이 무상증자는 총자본이 불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무상증자는 왜 총자본이 불변이냐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차변이 자본 계정 쓸 거거든. 그럼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건 내려가더라도 자산부채 자본할 때 자본은 둘 다 차변 대변이 다 자본이니까 총자본은 불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준비금을 자본에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지문이 짧고 성의 없게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정 적립금이잖아. 법이 적립하래. 근데 이걸 자본금으로 보내면 우리 상법이 기분이 나쁠까요? 이거 왜 적립하라고 했을까요? 회사 돈을 외부로 너무 심하게 유출을 해서 이 법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빈 깡통이 안 되도록 하려고 최소 현금에 해당하는 걸 10% 모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내 피가 아닌 내 뼈로 만들겠대. 자본금으로. 그렇다면 절대 나갈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상법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주주들은 기분이 나쁠까요? 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분계를 보면 기분이 나쁠 일이 없어요. 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이익준비금을 줄이고 자본금 바꿀 거예요. 그럼 이익준비금을 차변에 저변에 10만 원 쓰고 대변에 이걸 자본금으로 1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자본금 썼네요. 그럼 자본금이 증가되면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죠. 그럼 이 주식 발행한 거 누구 줘야 돼? 주주들 줘야지.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나쁠 건 없어요. 지분율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 정연해서 뜬금없이 모아놓는 걸 저렇게 해서 나한테 주식으로 주니까 오히려 내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 없겠죠. 지금 아래쪽 적은 얘가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래께 사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익준비금을 줄이고
자본금으로 보낸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 문제만 가지고 보고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자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자본까지 좀 봤고, 자, 우리가 다음에 보면 까먹을 수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릴 거 몇 개. 자, 100페이지로 가서 지금 100페이지 5번 볼 거예요. 왜냐면 1, 2, 3, 4번은 결산 이야기예요. 결산은 결산 가서 해야지. 그죠? 아직 너무 일러요. 근데 아래 그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이 있는데 충당 부채하고 우발 부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충당 부채는 본 적이 있는데 계정 과목도 어떤 계정 과목이죠? 무슨 충당 부채?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본 적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썼다라는 건 우리는 부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로 인식하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이 돈이 유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뭐죠? 지금 퇴직금이잖아. 퇴직급여 추계액이나 보험수리자 판단에 의한 추계액으로 산정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원이 안 받아갈 확률은 그게 오히려 더 낮죠. 그래서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충당 부채인 거예요. 근데 우발 부채는 자, 우리 여러분도 혹시 OK 캐시백 포인트라는 거 아시나요? 그죠? 그 SK 플래닛인가 뭐 어디선가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캐시백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한테 발급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가맹에다 쓰면 이제 그 가맹에다가 우리 회사가 그 포인트 돈을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럼 고객들한테 포인트를 발행해 줄 때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이제 사용하면서 줘야 되니까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를 고객들이 다 쓸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얼마 썼지 않아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른 카드 바꿨는데 오키캐시에 포인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포인트 40몇만 점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난 사기인 줄 알았지. 나한테 40몇만 원 이야기하길래 그래서요 그러다가 제가 카드 쓰고 있는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왔길래 뭐 카드 문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나한테 써도는데 그러더니 상담자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앱을 보내준다길래 스팸인 줄 알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가르쳐 주더니 자기가 하더니 돈 많다고 그거 가지고 피자 시키고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긴 했어요. 40몇만 원이 생기니까 꽁돈 생긴 느낌이더라고. 근데 저처럼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잘 쓰시는 분은 엄청 잘 쓰죠. 그럼 지금 얼마가 신뢰성있게 나갈지 모르잖아. 그걸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발부채는 지금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금액은 사실 알 수 있죠. 발행한 만큼이잖아. 근데 쓸지 안 쓸지 모르죠. 그런 거는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주석에다가 이만큼 발행했어요. 평균 얼마 정도 쓰더라고요. 이 정도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거로 이번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보면 신뢰성 있게 금액 추정 가능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충당부채 인식이지 그 외에는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별표 아니죠. 나머지 주석인데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쓰지도 말란 이야기예요. 공시하지 않은 적혀 있죠. 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왜 써? 그죠? 또 우리 우발 자산은 우리는 보수주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고 싶죠. 우리 부채는 좀 높이, 자산은 좀 낮게 회의 기준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으로 인식은 없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해야 우발 자산으로 추석 공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아래 자산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충당 부채하고 우발 부채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그 오케이 캐시백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파리바게트가 혹시 옛날 한때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 안 받아줬던 거 혹시 아시나요? 한때 안 받다가 뒤늦게 다시 이제 몇 년, 1, 2년인가 있다가 받았는데 그때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가 좀 나쁜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이 파리바게트에서 결제를 하면 그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 돈을 다 안 준대요.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열이 받아서 이제 너네 가맹 안 한다. 그러면서 너네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오냐? 우리 빵 맛이 맛있어서 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포인트 때문에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다시 가맹을 했는데 우리 회계 쪽에서 유명한 일이에요. 말리지 제도가 회계 쪽에서 엄청 관심이 많은데 나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당당하게 그때 당시에 오케이 캐시백 같은 포인트 마일리지 회사들 버르장머리 고쳐 옛날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기가 바싹 정신 차렸죠. 포인트가 그렇게 영향이 큰지는 몰랐어요. 손님이 오가는데 야, 저만 바보였어요. 못 쓰네. 자, 이제 우리 충당부채 본 거고 이제 좀 쉬었다가 자고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 보고 그리고 자고 컴퓨터도 다시 볼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 컴퓨터도 켜놔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